방금 소개받았던 자치구에서는 5년 정도 협치 조정관 업무를 했던 성동구청의 장지만 조정관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발제를 주신 우리 정 박사님 그 연구하신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한 5년 정도 지자체 현장에서 고민했던 흔적들이 충분히 결코 적지 않게 담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하시는 박사님의 고뇌가 느껴졌던 부분이 오히려 서울시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위안을 삼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현장에서 5년 정도 추진하면서 느꼈던 내용과 그리고 고도화 작업에 아까 발제를 해주셨던 내용을 좀 담아서 5분 정도 짧게 생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혁신 계획, 협치 계획이라고 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5년 정도 지역에서 주민들과 그리고 행정과 고민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그런 지역사회를 진단하고 수기 과정을 통해서 비전을 또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민관이 한 5년 정도 연대의식을 가지고 또 민간 협치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성을 갖기 위한 공동의 꿈을 그렸다라는 부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협치회의를 구성하고 분과를 구성하고 또 행정 내에서 자리를 잡기까지가 결코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 협치를 지역사회에서 평가를 할 때 민과 관에서 공이 여기도 협치, 저기도 협치,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은 업무가 3년마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협치 행정은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지만 우리 협치 민간의 위원님들과 그리고 조정관님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남아서 협치의 가치 철학을 현장에서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 협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민간의 역할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 민간의 협치 철학과 가치가 우위를 좀 점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고도화와 관련해서 한 2가지 정도만 짧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개구 중에서 24개구의 자치구가 협치를 시작했던 연차가 좀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치를 고도화할 때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지역의 특성, 지자체의 특성과 환경을 반영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지자체마다의 그 특성의 다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을까? 정말로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규정을 한 번씩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5년 정도 선행자치구들은 시행을 했지만 이제 시작하는 자치구와 차이점은 그 연차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지자체마다의 인구 구조와 그리고 산업의 구조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측면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수기와 공동체 관련된 정책들을 지자체마다 얼마나 많이 정책으로 도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마다 성숙도가 고도화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크게 보면 서울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몇 개의 자치구에 컨설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서울을 크게 중심 자치구와 외곽 자치구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서울의 중심구라고 할 수 있는 몇 개 자치구를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이러한 자치구에서 지금 협치 고도화를 얘기할 때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그 선행 자치구들의 그 시간과 경험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심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맞는 협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구성이 다르고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행정의 업무가 주민과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도 확연히 달랐던 것을 확인했고요. 또 더 큰 차이점은 협치 환경을 통해서 그 자치구마다 기대하는 기대치도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협치 의제 또한
확연히 달랐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그 자치구와 선행자치구 간, 후발자치구와 선행자치구 간 협치 고도화의 차이를 실행 연차의 차이로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선행자치구의 특성은 먼저 실행했다는 장점만이 아니라 사실은 시민사회와 수기적 환경 조성에 유리한 합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화 발제문에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협치위원 구성을 전문성, 대표성, 그리고 확장성, 이 중에서도 확장성을 고민하게 된 상황, 그리고 분야별 분과에서 기능별 분과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실행그룹을 구성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상황, 그리고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그리고 협치와의 관계를 고민하는 상황, 이러한 서울시의 협치 추진단의 내에서도 상황인식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발전문에서 저는 협치회의 내 시민사회의 비중을 언급한 것 또한 굉장히 용기 있는 담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치구마다 말씀드렸던 24개국 자치구마다 동일한 속도와 방법으로 협치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볼 때 그 후발 자치구에게 중요한 것은 정답처럼 제시되는 매뉴얼이 아니라 어쩌면 왜 분야별 분과에서 기능별 분과를 고민하게 되었는지, 또 왜 확장성을 염두하며 협치위원 구성을 고민하게 되었는지, 또 실행그룹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단계적 고민을 왜 하게 되었는지, 주민자치와 협치의 관계를 왜 고민하게 되었는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자치구마다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얼마 전 협치회의를 그 기능별 분과를 구성하고 오히려 고민하는 자치구에 자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치구마다 진단을 통해서 시점별로 선택해야 하는 전략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처음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왜 지역사회 협치계획이 아니고 지역사회 혁신계획일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주민에게는 제목부터 이해되기가 어려워서 추가적인 설명을 했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확장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정책에 저희가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야 함에도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민에게 다가서지 않았던 부분은 매우 아쉬웠던 기억으로 남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시민 수기 예산자라는 틀 안에서 여러 성격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수많은 자치구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어렵게 설명되는 건 매한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끝으로 제 말씀을 좀 얘기를 정리하자면 고도화란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좀 더 쉽게 이해되어지고 쉽게 적용이 되고 정책의 빠른 파급성을 위해 간결한 구조로 설명되어지는 것도 고도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협치 교육 영상을 보급하고 자치구에서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고도화 연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연구의 결과물을 지역에서 협치를 접하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도 쉽게 설명되어질 때 비로소 고도화의 노력이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장지만 조정관님 현장에서 고도화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치구별 상황들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중심 지역에 있는 자치구와 외곽 지역에 있는 자치구의 또 상황이 다르고 고도화라고 할 때 그것들이 표현되는 건 간결하거나 쉽게 설명되어지거나 이런 것도 한편의 고도화다.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